오늘 일단 우리 도시배 주환경정비법 마무리 짓고 건축법까지 진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워낙 양이 방대한 관계로 선생님들 힘들어하시는데 너무 힘들어하면 안 돼요. 참 이게 좋은 공부니까 한번 원없이 공부 한번 해봅니다. 시간 충분하니까. 그래서 10월 27일 우리 모두 시험을 보고 나서 내가 참 후회 없이 한번 열심히 해봤다. 내 인생에서 올 한 해 걸어온 길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싶다 할 정도로 한번 울컥할 정도로 한번 책을 보세요. 하는 동 마는 동 하는 게 제일 보기 싫습니다. 자, 하는 동 마는 동 하는 게 제일 보기 싫다. 자, 115쪽 제일 밑에 조합, 임원, 서임, 선임, 해임 이렇게 나오죠? 임원이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임원이 나오느냐 하는 거죠. 우리 조합은 법인으로 하기 때문에 이 조합 스스로 재산을 소유할 수 있고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결정을 제대로 못하죠. 조합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인을 매개로 해서 이 의사결정에 나서게 되어지는데 이게 바로 대표 기구인 임원입니다. 따라서 임원은 이 조합에서 필수적 기구로 나와주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시험 문제가 조합원 수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는 뭐 이사나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드리는 겁니다. 자, 조합 임원 한번 보죠. 조합은 조합장 1명 이사 감사를 둔다. 밑줄 그어놓고 이게 바로 임원입니다. 임원. 쭉 밑줄 그어놓고 임원 써놓고 필수적 기구라고 써야죠. 반드시 나와야 하는 필수적 기구입니다. 임의적 기구가 아니죠. 자,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고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고 밑줄 한번 그어놓고 감사의 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한다.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여기 이제 도시관법에는 이런 내용이 없죠. 그러나 우리 정비법에는 이사의 수 그리고 감사의 수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다는 것도 눈여겨보고 뭐 이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걸 뭐 3명 이상을 5명 이상으로 한다는 거나 이렇지는 않으니까. 자, 다만 동그라미 치고 이 부분은 이제 하나 잡아주셔야 돼요. 다만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요. 116쪽 갑니다. 116쪽. 토지 등 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한다. 밑줄 한번 그어놓고 요건 하나 외워주십시오. 별표 치고. 자, 100명을 초과한다. 뭐 이렇게 되어지면 이사의 수를 몇 명 이상으로 하자, 5명 이상으로 하자 해서 의사가 분명히 아무튼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사의 수를 갖다가 임원지를 늘렸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별표 치고 이게 신설 써놓습니다. 요거 신설 되고 나서 시험 문제 출제 안 됐어요. 조합의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밑줄 긋습니다. 3년 동그라미 치고 이 3년을 2년으로 바꿀 겁니다. 임기 2년으로 바꿀 거예요. 3년입니다. 3년 동그라미 치고 이 2년으로 바꿔요. 시험 문제는 무조건 2년입니다. 그거 조심하고 연임할 수 있다에 밑줄 그어요. 연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대체적으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임원진이 대체적으로 되거든요. 이자들이 몇 년간 뭐 근 한 10년간 계속 하다 보니까 비리가 많이 발생해요. 부조리가 많이 발생하고 해서 임원에 있어서 임기를 새로이 이렇게 신설해 놓았습니다. 만들어 놓았죠. 자, 조합 임원의 임기는 몇 년? 3년. 연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잡아주셔야 돼요. 조합 임원의 직무. 자, 동그라미 3번 봐요. 1번 조합장은 동그라미 치고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또는 대의원의 의장이 됩니다. 정비실 한번 그어보는데 원래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조합장만큼은 제일입니다. 왜? 조합장은 대의원의 의장이 돼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합장은 대의원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이 2번에 나와요. 자, 밑줄 한번 그어요. 조합장이 대의원의 의장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으로 본다는 거. 밑줄 한번 걸었습니다. 원래 왜 이 법조문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냐면 임원은 조합원이 될 수가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 거기다 써놓습니다. 2번 옆에다가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다만 조합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걸리는 거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호 별표 쳐놓고 요게 시험 문제로 나와요. 항상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쭉 밑줄 그어놓고 감사에 동그라미 쳐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에 걸립니다. 자, 4호에 보니까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해서 겸직금지 조문이죠. 공무원에 관한 법률과 공적 조합에서 겸직금지 조문을 두고 있다. 자, 동그라미 4번 가보겠습니다. 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 해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 밑줄고요.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 밑줄.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 임원이 될 수 없다. 이걸 조합원이 될 수 없다로 나옵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자, 거기에 1, 2, 3, 4, 5 5가지 나오죠. 1, 2, 3, 4까지 딱 묶어놓고 1, 2, 3, 4까지 딱 묶어놓고 자, 1, 2, 3, 4는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임원의 결격 사유와 동일합니다. 거기다 써놔야 돼요. 1, 2, 3, 4 묶어서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임원의 결격 사유와 동일.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임원의 결격 사유와 동일. 똑같이 나와요. 이렇게 임원의 결격 사유가 도시개발사업 조합도 임원의 결격 사유가 똑같습니다. 1, 2, 3, 4가. 그런데 5번 나오죠. 5번 별표 쳐놓고 여기에만 있는 내용이에요. 정비법에만 있는 내용 이렇게 써놓습니다. 도시개발법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정비법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이 도시개발법에 들어가면 틀려요.
이 법을 위반하여 정비법 위반이죠. 도시정비법을 위반해서 벌금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의 동그라미 치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입니다. 5년 동그라미. 이게 지금 어떻게 나올 거냐면 시험 문제가 벌금 1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고칠 겁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2년으로 바꿀 거예요. 그리고 바꾸면 틀려요. 100만 원 하면은 또 시험지 바꿔서 그렇다고 100만 원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돈이야 이게? 이것 가지고 5년까지 갈까? 이런 생각해. 그러면 안 돼요. 얼마? 벌금 얼마요? 100만 원이요. 100만 원. 몇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년을 2년으로 바꿉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되죠? 이거 조심하고. 그거 하나 5번 별표 하나 쳐놔요. 이거 하나 여기에만 있는 내용이니까 잡아줄 수 있도록 하고. 자, 밑에 점을 보면 조합 임원이 유효는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였음이 판명된 때는 당연 투입한다에 내용을 놓고 별표칩니다. 이게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임원의 결격 사유에 걸리게 되어지면 이때는 다음 날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에 걸립니다. 자, 그러나 우리 정비 사업에 있어서 조합의 임원의 결격 사유에 걸리면 당연 투입한다에 걸리는 거 이거 별표 쳐야 돼요. 도시개발 사업은 다음 날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이렇게 나오죠. 다음 날 여기는 당연 투입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거 조심하고. 자, 밑에 점 효력 유지 조문입니다. 이 효력을 유지하겠다 하는 조문은 또 여기에만 있는 내용이요. 오직 여기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도시개발법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또 자, 밑줄 거예요. 투임된 임원이 투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하는 내용 나오죠. 밑줄 꺼놓고 요건 정비법에만 있는 내용 또 써놓습니다. 효력 유지 조문은 도시개발법에는 없어요. 정비법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자, 밑에 점 갑니다. 조합 임원은 조합은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자, 조합 임원은 네모에 꽂놓고 조합은 10분의 1 이상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동그라미 딱 쳐요. 조합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는 거예요. 대의원회에서 선임하는 거예요. 총회에서 선임하는 거야. 그리고 해임도 마찬가지로 10분의 1 이상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은 과반수의 출석과, 자, 과반수 출석 밑줄, 출석 조합은 과반수 동의 밑줄 받아서 해임할 수가 있다. 해임, 뭐 선임 해임 역시 마찬가지로 총회에서 하는 건데 해임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은 과반수죠. 자, 이 조합은 과반수 동의, 출석한 조합원 중에서 과반수도 동의입니다. 자, 앞에 나와 있는 과반수는 조합은 과반수의 출석이라는 말은 의사 정족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출석 조합은 과반수 동의라는 것은 의결 정족수라고 하는 것이죠.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가 과반수가 되어야 된다. 이 정도만 잡아요. 몇 분의 몇인지 모르겠다. 이 동의요건이 이러면 뭐 과반수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이 경우 요구자가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고, 자, 오른쪽에 총회 한번 가보겠습니다. 총회 동그라미. 자, 총회는 조합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밑줄 한번 그어요. 총회라는 것 자체는 우리 모두 조합으로 구성되는 회의를 얘기하기 때문에 총회라는 것은 필수적 기구일까 임의적 기구일까? 필수적 기구예요.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거야. 총회를 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항상 두어야만 되는 필수적 기구입니다. 필수적 기구라고 써놓고 총회는. 자, 소집은 조합장 직권 밑줄 동그라미 1번, 조합은 5분의 1 이상 요구 밑줄 동그라미 2번, 대의원 3분의 2 이상 요구 밑줄 동그라미 3번. 조합장이 소집한다. 네모. 자, 시험 문제는 총회는 조합장 직권에 의해서 조합장이 소집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런 문제로 나와서 OX, X 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합은 5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할 수 있고, 대의원 3분의 2 이상 요구가 있으면 조합장이 소집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직권으로도 할 수 있구나. 총회를 요 정도 이해하고, 뭐 정확하게 뭐 5분의 1, 3분의 2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 3호를 봅니다. 조합 임원의 사임, 해임 또는 임기 만료 6개월 이상입니다. 6개월 이상. 네모 한번 딱 엮고. 조합 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치고요. 6개월 이상 뭐 조합 임원이 선임이 안 됐어요. 이때 시장군수 등이 조합 임원을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에 미치고 있는데 시장군수 등이 조합 임원을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부분 잘 봐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다. 조합 임원의 사임 등으로 6개월 이상 조합 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이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시장군수 등이 직접 임원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틀리죠? 시장군수 등이 총회 소집한다는 얘기지 임원을 직접 지정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6개월 이상 조합 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할 때는 시장군수 등이 직접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하면 틀려요. 총회 소집이지. 총회 소집. 조합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 소집이지. 내용 이해가요? 직접 임원을 선정한다 이 말 나오면 틀려요. 그 내용 한번 잡아주고. 자, 4번을 보면 총회를 소집하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일주일 7일 전까지죠. 7일 전까지 밑줄 긋고 회의 목적, 안건, 일심의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합원에게 통지 밑줄 긋어놓습니다. 자, 5번을 보면 총회 의결은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자, 총회 의결은 밑줄 그어놓고 과반수 출석, 과반수의 찬성입니다.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가 그냥 과반수다. 자, 이렇게 한번 잡아갑니다. 총회 의결은 내용 한번 엮어요. 별다른 규정이 없으면 원칙 총회를 개최하자 하면 우리가 조합원이 500명이다 하면 250명 이상 여기 참석해야 되고 그 중에서 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6번 별표, 7번 별표. 여기까지 시험 문제 나온다고. 이거 아주 까다로운 내용인데 우리 정비사업의 조합은 무조건 2문제, 안 나오면 1문제. 이거 여기까지 시험 문제가 나와요. 자, 한번 봅시다. 얼마나 까다로운지.
자, 6번 한번 보죠. 6호. 총회 의결사항 중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밑줄,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밑줄. 자, 변경이죠. 사업시행계획서만 밑줄고요. 그냥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변경의 사업시행계획서. 조사관인가 이거 떠올려야 돼. 사업시행계획인가 조사관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조사관 조합설립인가 조사관인가. 사업시행계획서 밑줄 긋고 동그라미 1번 작성 변경. 관리처분계획 밑줄 고요. 관리처분계획 조사관인가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 밑줄 동그라미 2번. 수립 변경의 경우에는 조합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이 원칙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조합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동그라미 치고, 다만 동그라미 쳤어요. 원칙은 이제 과반수 의결인데 다만 동그라미 치고 정비 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밑줄고요. 정비 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10% 이상 늘어나죠. 비용이 부담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조합은 과반수 가지고는 안 돼요. 조합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 의결을 거쳐야 돼요. 지금 미적었습니다. 3분의 2 이상. 자, 비용이 10% 이상 늘어난다 하면은 과반수가 아니고 얼마다?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시험 문제 어디까지 나왔느냐? 가로 열고 생산자 물가 상승률분 밑줄 손실보상 금액 제외한다인데 이걸 포함하여 10% 이상 이렇게 나왔다고. 100분의 10 이상. 다 틀렸어 이거. 어떻게 여기까지 다 공부해 이거? 10분의 이상 늘어나면 3분의 2 동의였자 하는 것도 찬성을 요한다 하는 것도 이유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 거기에 한번 별표 한번 쳐봐요. 생산자 물가 상승률분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한다요. 밑줄 그어놓고 별표. 이걸 포함한다요. 제외한다요. 제외하고 10%다. 포함해서 10%가 아니고 제외하고 10% 이상.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과반수 동의요. 3분의 2 이상 찬성이요. 3분의 2 이상 찬성. 3분의 2 이상 이 찬성 동의로 의결하자. 이런 내용이에요. 자, 7번도 시험 문제가 나오는 영역입니다. 총회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예, 밑줄 한번 쫙 그어놓습니다. 자, 다만 동그라미 치고 창립총회 밑줄 그어요. 창립총회 밑줄 긋고 동그라미 1번. 사업시행계획 밑줄 그어요. 동그라미 2번.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밑줄 긋습니다. 조사관인가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이런 말 나오는구나 이렇게 잡아보면 돼. 동그라미 3번 관리처분계획에서 수립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해서 개최하는 총회. 정비사업비 밑줄 그어요. 자, 1, 2, 3, 4 동그라미 4번이라고 해야 되겠네.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 그 다음에 정비사업비 사용 및 변경을 위해 개최하는 총회의 경우는 조합원 100분의 20 이상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밑줄 걸었습니다.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밑줄 한번 그어놓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대의원회 이렇게 나와요. 대의원회 내용 한번 딱 넣고. 조합총회 대의기구죠. 자, 그래서 1호를 보니까 조합원 수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하면은 대의원회를 두어서 의사 집행하지. 조합원 수가 너무 많은데 의사가 너무 분분하고 하는데 대표기구를 둬야 되겠죠. 원활하게 의사 집행을 하기 위해서. 자, 1호를 보면은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밑줄 쫙 그어놓습니다. 자, 별표 한번 쳐보는데요. 여기는 이제 대의원회가 필수적 기구로 나오죠. 이 필수적 기구로 나오는데 우리 도시개발 사업은 의결권을 가진 이 말이 들어가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 여기는 100명 이상이고 도시개발 사업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이걸요. 둘 수 있다. 도시개발 사업 조합은 대의원회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가 아니고 둘 수 있다는 임의적 기구인데 우리 정비사업 쪽에 오니까 두어야 한다는 100명 이상에서 꼭 두어야 한다는 필수적 기구로 바뀌는 거야 이게. 요거 조금 조심해야 돼. 여기는 필수적 기구라고 써놓고. 자, 2호를 보면은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인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게 뭐다? 대의원회.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래 10분의 1 이상으로 해야 돼. 근데 10분의 1도 엄청 많아. 그러니까 3,000명이라고 해봐요. 우리 조합원 수가 3,000명이면 10분의 1이 300명이나 되는 거야. 300명도 많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10분의 1, 300명 이하, 100인 이상에서 정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보통 한 100명 정도로 정합니다. 100명 정도. 그러니까 10,000명이 돼도 100명, 10만 명이 돼도 100명 이렇게 되어지겠죠. 주로 보면 100명 이상 10분의 1 이하에서 정하니까 100명 정도로 정해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자, 3호 밑줄 그어야 돼요. 조합장이 아닌 조합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밑줄 그어놓고 원래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조합장만큼은 대의원의 의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외하는 거죠. 자, 4호에 보니까 대의원은 총회 의결 사항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뭐 정계환 임원 앞에서 이런 것은 대행할 수 없고 대행할 수 없는 것은 여기가 좀 양이 많아요. 이 내용이. 그래서 여기서는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어디에서 나오냐면 도시개발법에서 나와. 대의원과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거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정계환 임원 합회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정계환 임원 합회 이렇게 되어지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주민대표위 나오죠. 주민대표위. 이 주민대표위라는 것이 우리 요거야. 좀 이해를 좀 한번 해봅시다.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이제 정비사업
둘째째는 기수하고 정수하고 한다. 이렇게 기수하고 정수하고 하죠. 정수하고 한다. 그래서 구역이 지정이 되어지면, 정비 구역이 지정이 되어지면 여기에서 서두른 자가 나온다 그랬어요. 서두른 자가 누구냐면 추진위원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추진위원회가 나옵니다. 추진위원회가 나오는 건데, 추진위원회가 나온다는 얘기는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뒤에 조합이 나온다는 얘기야. 조합이 사업을 시행할 때, 우리 조합결성에서 할 때 추진위원회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걸 갖다가 북구청에서 해주겠다는 거야. 시장군수 등이 해줘, 우리 정비사업을. 이런 때는 조합이 안 하니까 이게 안 나오잖아. 우리 재산을 가지고 정비사업을 북구청에서 해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대표기구를 둬야 되잖아. 연락망을. 여기서 한 5명으로 구성되는 이 인원을 둬야 된다고. 그게 바로 주민대표회의야. 자, 그러면 이 주민대표회의는 대표회의는 조합이 안 하고 북구청에서 해줄 때야. 우리 대표기구인, 우리에 있어서 재산권 행사를 갖다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이런 대표기구를 두는데, 이게 바로 주민대표회의다. 요거 이제 5인 이상 25인 이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추진위원회도 똑같이 5인 이상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것도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잖아요.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는 건데, 이것도 똑같이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습니다.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똑같이 법적주의를 인정받는 거야. 추진위원회처럼. 네. 이제 이런 내용이야. 자, 한번 보면 주민대표회의.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의 사업 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넘어가요. 118쪽 갑니다. 정규역 지정 고시 후 주민대표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주민대표를 구성해야 된다. 주민대표의 밑줄, 대표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밑줄 한번 꺼놓고. 자, 2호를 보니까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 네모 딱 엮고, 5명 이상 25명 이하, 네모 딱 엮고. 별표 한번 치고. 이게 이제 맥심 25인 이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진위원회는 그냥 5명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좀 틀리는 점이고. 자, 그 다음에 3호를 보니까 주민대표는 토지등 소유자 가반수 동의, 밑줄 그어요. 토지등 소유자 가반수 동의, 추진위원회도 토지등 소유자 가반수 동의를 얻어서 나오는 거죠. 받아 구성하며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군수 등의 승인 밑줄 긋고. 자, 동그라미 4번.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 밑줄 그어요.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중 사단법인을 민법 중 재단법인으로 바꾸면 안 돼요. 또는 민법 중 조합을 준용한다 해도 안 돼요. 사단법인은 합동행위죠.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서, 하나의 구심점을 가지고서 의사표시가, 여러 개의 의사표시가 한쪽 방향으로만 가고 있을 때 이걸 갖다가 합동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정비사업을 원활히 하자 하는 목적,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서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갑니다. 재단법인 같은 경우는 단독행위예요. 그렇죠? 단독행위다. 자, 단독행위. 제3번 뭐 출연하면 되는 거니까 재단법인. 자, 그러나 민법상 조합을 준용한다면 또 안 되는 이유가, 민법상 조합은 계약입니다. 이 두 개의 의사표시가 쌍방 합치되는 경우죠. 계약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해당성이 없다라는 거 이거 정리하고. 자, 5번을 보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시험부터 이렇게 나오기도 했어요. 동그라미 4번 가지고 잘 봐요. 도시건축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우선 준용한다라고 그래서 OX. 이렇게 되면 틀려. 우선 준용한다 하면 틀린다고. 왜 그러냐면 거기 봐봐.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돼. 그러니까 보안